영화의 주인공 데이비드는 지금 막 그동안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워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내에게 화를 내지도 그다지 슬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보단 그저 자신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는 듯한 불안한 표정만을 지어 보이고 있죠. 그렇게 데이비드는 아내에게 몇 마디 항의도 하지 못한 채 호텔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에게 이끌려 어느 전망 좋은 고급 호텔에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고급 호텔. 보통이라면 이런 완벽한 곳에 머물게 된 것이 기쁜 일이겠지만 데이비드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다른 숙박객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쯤 호텔 프런트의 직원은 이 영화의 세계관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대사를 데이비드에게 던집니다. Shoe size, please. 44 and a half. 44 or 45. There are no half sizes. Sexual preference? Women. Is there a bisexual option available? No, sir, this option is no longer available since about last summer due to several operational problems. I'm afraid you have to decide right now if you want to be registered as a homosexual or heterosexual. 꽤나 뜬금없이 던져지는 신발 사이즈와 성적 지향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사실 이 간단한 두 마디 대사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계가 사람들에게 그 어떤 중간 지점도 허락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런 느낌일 겁니다. 호텔의 인테리어는 이렇게 강박적이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대칭에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대칭이라는 이 완벽한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죠. 그래서 이 호텔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단 두 가지의 선택지만이 주어집니다. 커플이 되거나 커플이 되지 않거나. 커플이 된 사람들은 솔로들보다 더 넓은 2인용 식탁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넓은 2인용 객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가 좀 더 좋아졌다는 것이 증명되면 바다 위의 호화 요트에서 일정 기간 생활을 한 다음 드디어 정식 부부가 되어 다시 도시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호텔에서 커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천천히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만 합니다. Good morning. Room 101. 7 days left. Breakfast is served. 커플이 되지 못한 채 약속한 45일 동안의 숙박 기간이 모두 지나고 나면 그들은 쓸모없는 인간 혹은 더 나아가 법을 어긴 범죄자로 간주되어 호텔에 의해 동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이죠. Did you read the leaflet? Yes, I did. Very good. Now, the fact that you'll turn into an animal if you fail to fall in love with someone during your stay here is not something that should upset you or get you down. Just think as an animal you'll have a second chance to find a companion. 그러나 데이비드는 지금 없는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서까지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아. One day, as he was playing golf, he thought that it is more difficult to pretend that you do have feelings when you don't than to pretend you don't have feelings when you do. 그래서 그는 호텔을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무조건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이 피곤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나만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가 호텔 바깥에서 마주한 것은 또 다른 방식의 극단적인 삶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호텔처럼 만남을 강요하진 않았지만 그 대신 그 누구와도 연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극단적인 고독을 강요하고 있었죠. By the way, any romantic or sexual relations between loners are not permitted, and any such acts are punished. Is that clear? 이렇게 호텔과 숲은 그 성격은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극단적이란 점에서는 마치 호텔의 대칭적인 인테리어 구조처럼 서로 완벽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이 영화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대강이라도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영화는 호텔을 통해서 관계의 과잉으로 인한 피로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은 뒷전인 채로 사회적인 형식만 우선하는 그 모든 가식적인 삶들이 사실은 얼마나 우스운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속 사람들을 통해선 자유를 구하려다 또 다른 억압에 빠져버리고만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저 모두에게 호텔이 최초에 뺏어갔었던 신발의 중간 사이즈,
즉 선택의 자유를 허락해주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땐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사랑하고 싶을 땐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레 해결될 일이었죠. 그러나 영화 속의 호텔과 숲속 세계 모두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런 자유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서로를 착취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일종의 디스토피아적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화에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심각한 소재와 분위기의 영화인데도 감독이 의도하고 있는 이 영화의 원래 장르는 바로 코미디라는 것입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블랙 코미디겠죠. 영화는 사랑을 극단적으로 강요하거나 극단적으로 금지하는 이 두 개의 비극적인 세계를 의도적으로 어딘가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블랙 코미디의 웃음은 바로 이러한 비극과 희극이 함께 어우러질 때 발생하며 그것을 통해 주로 권력이나 형식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초라함을 낱낱이 까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 아마 감독은 사랑에 대한 이 블랙 코미디를 통해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우스운 허례허식들을 비틀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저 장면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파헤쳐 보겠다라는 비장한 태도로만 이 영화를 보시기보단 분명 우습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어딘가 현실과 닮아있는 듯한 영화 속의 모습들을 통해 현재의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Her name's Elizabeth. Elizabeth, give the nice man a kiss. He's a friend of mine. The last thing I want right now is a kiss from a silly little girl. 그렇다면 이 영화의 결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실 데이비드와 그의 새 연인은 그들이 서로 근시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이미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That was the first time I saw him. He seemed quite presentable. 데이비드에게 눈길이 갔던 그녀가 그를 위험에서 구해주고 또 데이비드가 그에 대한 담례로 그녀에게 토끼를 선물해주는 과정에서 이미 그들은 분명히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근시라는 공통점을 알게 된 것은 그저 서로에게 자신의 감정을 터놓게 해주는 계기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한번 착각에 빠집니다. 근시라는 공통점이 사라졌으니 자신들의 감정도 사라졌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 지어버렸던 것이죠. 사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평생을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둘만의 비밀 언어를 발명해냈던 점, 두 개의 CD 플레이어로 하나의 음악을 함께 듣는 방법을 알아냈던 점은 분명 그들이 사랑에 빠진 이후에 함께 만들어낸 공통점이었습니다. 분명 사랑이란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존재하지 않았던 공통점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근시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착각에 빠졌었고 결국 한쪽이 눈이 멀면 다른 한쪽도 함께 눈이 멀어야 계속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까지 내리게 되었죠. What blood type are you? 데이비드는 혈액형을 묻거나 블루베리를 좋아하냐고 물으며 또 다른 공통점을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런 하찮은 공통점 때문이 아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공통의 감정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이죠. I can't go much faster. These trousers are too tight. I'm sorry. It was dark and I couldn't see clearly. 그래서 그는 그의 연인과 함께 맹인이 되기 위해서 도시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 입고 있는 바지가 작다는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마도 함께 맹인이 되어야만 계속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그 생각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의미는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영화의 포스터 속 데이비드의 모습은 꽤나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그가 껴안고 있는 건 과연 정말로 그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형식, 즉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걸까요? 만약 그가 연인을 위한다는 이유로 정말 자신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는 비록 연인 관계는 유지하더라도 눈이 먼 동물인 랍스터와 마찬가지인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랍스터가 되지 않기 위해 호텔을 뛰쳐나왔던 그가 이제 와서 다시 랍스터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로 올바른 일이 맞는 걸까요? 아마 그에 대한 대답은 이 영화를 보는 각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